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에 거주 중인 30대 여성입니다. 1년 전에 남편과 이혼했고 지금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준비 중이에요. 몇 달 뒤면 그 사람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데 문득 전 남편이 생각나서 이렇게 사연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전 남편과 왜 이혼했냐고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속 시원히 말 못했어요. 제 잘못은 조금도 없지만 괜히 제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말하기 싫더라고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인간들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께 알리고 싶었어요. 글쎄, 저희 엄마 건물을 넘보다가 제게 이혼당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잃은 슬픔에 너무도 힘들었는데 이 인간들 머릿속에는 오로지 저희 엄마 건물을 가로챌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이때 시모는 그렇다 쳐도 믿었던 남편에게까지 뒤통수 맞으니까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상처를 크게 받아서 사람 믿는 게 두려웠는데 다행히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똥차 가고 벤치 온다는 말이 맞나 봐요. 아무튼 전 남편과 시모가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들인지 여러분께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2년 만에 결혼했어요. 당시 시모가 저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너무도 예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빨리 결혼했으면 하고 바라셨어요. 이때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루빨리 손잡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글쎄 그게 아니더군요. 그 이유는 차차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간 날 시모는 버선발로 나와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어서 와.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오늘아 고생 많았지? 배고플 텐데 얼른 앉아. 내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걸로 잔뜩 차려놨어. 아 세상에 이거 어머님이 다 하신 거예요? 이러다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괜히 저 때문에 무리하신 것 같은데 제가 반찬 나르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유 괜찮아. 아직 정식 며느리도 아니고 오늘은 손님으로 온 건데 이해시키면 안 되지. 나 원래 요리하는 거 좋아해. 우리 며느리 먹이 생각하면서 준비해서 그런가 힘든 줄도 모르겠네. 그나저나 입맛에 맞으려나 몰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준비하기는 했는데 어디 이거 한번 먹어봐. 어, 음, 맛있어요. 제 입맛에 딱 맞아요. 어머니께 요리하는 거 한 수 배워야겠어요. 배울 게 뭐 있어. 먹고 싶으면 내가 해주면 되지. 어머니는 식사하는 내내 저와 남편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그렇게도 좋아하셨습니다. 손수 제 밥 위에 음식까지 올려주시며 저를 예뻐해 주셨어요. 어머님은 우리 둘의 결혼을 무조건 찬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하실 만큼이요. 그러면서 부족한 본인 아들과 결혼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힘든 거 있으면 뭐든 말만 하라며 아들이 속썩이면 어려워하지 말고 본인한테 다 말하라고 하셨죠. 아이고, 보기 좋다. 어쩜 둘이 이렇게 잘 어울리려. 내가 글쎄 둘이 결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거 알아? 그러셨어요? 그럼! 이런 며느리 누가 채갈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예쁜 며느리가 어디 있어. 내 친구들은 며느리 복 없다고 팔짱 운운하던데. 나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우리 며느리는 최고라고. 부족한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줘서 정말 고마워. 앞으로 나를 친엄마다 생각하고 편하게 대. 나도 딸처럼 대할 테니까. 아들만 있어서 딸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렇게 예쁜 딸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제깍제깍 말하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말해. 알겠지? 네, 어머니. 네. 처음에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나. 나는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를 정말 너무도 예뻐해 주셨고 인사드리러 간 첫날부터 이미 저를 며느리처럼 대해 주셨어요. 어차피 결혼할 건데 빨리 친해져야 한다고 스스럼없이 대하며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이 좋아서 어머님을 잘 따르곤 했어요. 친구들과 친정엄마께도 시어머니 정말 좋으시다고 자랑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저를 왜 이렇게 예뻐하셨는지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서 이렇게 행동하신 게 아니라 저희 집안 돈이 좋아서 그러셨던 겁니다. 저희 친정엄마 앞으로 건물이 한 채 있었거든요.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에게 물려준 건물인데 재개발되면서 건물값이 배로 뛰었습니다. 엄마는 집에서 주부로 일하시며 건물 월세를 받으며 생활하셨어요. 한 달에 들어오는 월세만 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결코 그걸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버는 족족 저축하며 더욱 절약하곤 하셨습니다. 남들은 제가 건물주 딸이라 부유하게 자랐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다 퍼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셨고 나머지는 스스로 벌어서 해결하게끔 하셨어요. 부모가 다 해주면 벌은 나빠진다고 스스로 경제관념을 터득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와 친오빠는 정말 필요한 지원만 받으며 컸고 나머지는 우리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건물주 엄마를 뒀음에도 안 해본 알바가 없을 정도로요. 아무튼 남편과 결혼 허락받으러 우리 집에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때 우연히 엄마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걸 남편이 시모에게 말한 듯 했고요. 저는 건물이 탐나서 제게 잘해주는 건지도 모르고 그저 날 예뻐해 주시는구나.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다른 꽁꽁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 사부인은 안녕하지? 내가 저번에 사부인 전해드리라고 한 건 잘 전해드렸지? 네, 어머니. 맛있게 감사히 먹겠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 하긴 그게 얼마짜린데 무려 한우 툭 뿌리잖니? 우리 사부인 먹이려고 내가 돈 좀 썼지? 매번 이렇게 저희 엄마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이번 어버이날 때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여행 갈까 하는데 어떠세요? 어머님 온천 여행 가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온천 여행? 어머, 그런 건 친정어머니 모시고 다녀와야지. 네? 괜찮아요. 엄마랑은 나중에 가면 돼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워낙 잘 챙겨주셨고 마침 또 어버이날이니까 겸사겸사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이번에 저희랑 같이 온천 여행 가요. 나는 괜찮으니까 친정어머님 모시고 다녀와. 딸이랑 사위랑 같이 여행 가면 얼마나 좋아하실 거야 그래. 엄마는 나중에 같이 가면 돼요. 아유, 글쎄 나는 괜찮대도. 나는 정말 괜찮으니까 나 생각할 시간에 친정엄마 생각이나 더해. 그게 나한테는 최고의 효도나 마찬가지야. 네? 그게 왜 최고의 효도예요? 네가 친정엄마한테 알뜰살뜰하게 잘해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실 거 아니야? 네 오빠랑 너랑 공평하게 물려주신다는 말 믿지 마. 자식이라고 다 같은 자식인 줄 아니? 아무래도 더 정이 가고 챙겨주고 싶은 자식이 있는 법이야. 네 오빠는 장남의 처음으로 낳은 자식인데 아무래도 너보다 더 마음 가지 않겠니? 원래 젖정이 무서운 거거든. 그러니 너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챙기면서 얼굴 도장을 찍어야지. 그래야 나중에 네 오빠보다 조금이라도 더 물려받을 거 아니야. 어머니, 저랑 오빠랑 재산 가지고 싸울 생각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물려받으려고 노력할 마음도 없고요. 그저 엄마가 물려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이에요. 아우, 그렇게 물려 뜯어서 어쩌려고 그래. 과연 네 오빠도 그렇게 생각할까? 네 오빠 변호사라며. 그럼 법적으로 빠삭할 텐데 너 모르게 더 챙겨받으려고 수쓰면 어떡해? 에이, 어머니, 우리 오빠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건 모르는 일이라니까.
아무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게 다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 잘 되라고 이러는 거니까. 앞으로 명절이고 뭐고 시댁에 먼저 올 것도 없고 무조건 친정으로 가라. 사부인 생신 잘 챙겨드리고 선물에 돈 아끼지 말고. 나는 조금도 신경 쓸 거 없어. 그저 어떻게 하면 친정엄마한테 기염받아서 오빠보다 더 많이 챙겨받을까 그 궁리람 하란 말이야. 알았지? 저와 오빠는 부모님 재산에 기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시모의 말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물론 부모님이 많은 돈을 물려주시면 좋죠. 하지만 어려서부터 엄마의 가르침을 혹독하게 받고 자라서 그런지 오빠와 저는 크게 돈 욕심이 없었어요. 그냥 주면 주시는 대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직 살아계시는데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도 아니다 싶었죠. 그러나 시모는 생각이 달랐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실 때 차차 물려주실 생각은 없다더냐. 오빠랑 저랑 반반 물려받는 게 맞냐. 몇 번이고 물어보며 엄청난 관심을 표현하셨습니다. 또 제 친오빠는 변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잘 알고 있으니까 분명히 저모르게 무슨 수를 쓸 거라면서 말도 안 되는 상상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왜 이렇게 나보다도 엄마 건물에 집착하시는 거지? 슬슬 부담이 되더군요. 남편에게 시모의 관심이 조금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더니 그냥 신경 쓰지 말라며 저를 다독였습니다. 우리 엄마가 조금 그래. 오지랖이 과하시다니까. 원래 자기 사람이다 싶으면 그러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하나뿐인 며느리니까 아무래도 챙겨주고 싶어서 그러시나 봐. 그런 마음이라면 감사하지만 조금은 부담스러워. 우리 오빠를 너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이, 그럼 당연하지. 형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데 그냥 당신을 많이 위하시다 보니까 그러시나 봐. 내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잘 말씀드릴게. 제가 부담스러워하자 남편은 본인이 알아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시모의 행동이 많이 누그러든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남편이 오해되지 않게 잘 말씀드렸나 보다 생각하고 한시름 놓게 되었죠. 전처럼 크게 집착하는 행동이 없어서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하며 저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시모는 결코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잠시 발톱을 숨긴 것뿐이었습니다. 제가 부담스러워한다니까 참고 참았는데 어느 날 그게 빵 터지고 말았어요. 무슨 일로 터졌냐면 바로 친정엄마가 발을 헛디뎌 다쳤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그때 모처럼 시부모님을 모시고 지방으로 1박 2일 여행을 갔는데 새언니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친정엄마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자마자 시모는 얼른 차를 돌려 친정집에 가자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크게 다치신 건 아니래요. 다행히 새언니가 엄마 챙겨주고 계시고요. 그러니 문제지. 사람은 아플 때 마음이 제일 약해지는 법이야. 이 기회로 너희 새언니가 제대로 점수 따면 그 건물은 어쩌려고. 너희 오빠한테 홀랑 다 빼앗겨도 상관없어. 됐고 얼른 차 돌려라. 지금 사부인이 아픈 마당에 여행은 무슨 여행이야. 너 이러다가 사부인 눈밖에 나는 거 한순간이다. 부모는 매 순간 자식들을 시험한다고. 글쎄 저희 엄마 그런 분 아니라니까요. 여행 다녀와서 제가 잘 챙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즐겁게 여행 가요. 모처럼 모시고 나온 건데. 아우 여행이고 나발이고 난 필요 없다니까. 얼른 차 돌리래도. 거의 다 와가는데 여기서 어떻게 차를 돌려요. 펜션도 다 예약해놨는데. 그래 엄마 여기까지 왔는데 차를 돌리는 건 아니지. 장모님 크게 다치신 것도 아니고 괜찮으시다잖아. 아이고 속 터져. 너희는 어쩜 이렇게 생각이 부족하니? 너희 오빠 부부네가 돈 빼간 소리 안 들려? 난 다 들리는구만. 가족이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하니? 참 잡고 있다가 네 목 다 빼앗긴다고 몇 번을 말해? 참말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얼른 가서 네가 엄마 모셔.
며느리보다 딸이 좋지. 옆에서 자리 챙겨드리면 감동하실 거야. 이럴 때 청수 크게 따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재산 언제 물려주실 계획인지 슬쩍 한번 떠봐. 돌아가시기 전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물려주는 게 훨씬 낫다고 꼬득이란 말이야. 어머니, 정말 왜 이러세요? 그동안 잠잠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또다시 저보다 재산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저도 그만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시모한테 이렇게 크게 화를 낸 건 결혼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제가 크게 소리치자 시모와 남편은 모두 놀라서 저를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놀러 가봤자 뭔 소용이냐고 남편에게 차를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왜 이렇게 화를 내냐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쌓인 감정을 이참에 다 쏟아냈어요. 어머님 이러실 때마다 저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도대체 저희 엄마하고 오빠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빠랑 저 사이 좋아요. 그깟 돈 때문에 시기 질투할 사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엄마도 누구 하나 편애하시는 분 아니세요. 장남이라고 오빠한테 특별히 잘해주신 것도 없어요. 저랑 똑같이 공평하게 대하셨다고요. 아니, 왜 이렇게 저희 엄마 건물에 관심이 많으세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아세요? 나는 그냥 너 걱정되어서 생각해주려고 그런 건데 뭘 그렇게 화를 내니? 이게 어떻게 저를 생각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원치 않는데 그만하셔라. 우리 오빠랑 엄마 그런 분들이 아니다 몇 번이고 말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계속해서 우리 가족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시잖아요. 툭하면 엄마 건물 더 많이 챙겨올 생각만 하시고. 저희 엄마 건물이 그렇게 좋으세요? 우리 엄마 건물이고 오빠랑 제가 상속받은 재산이에요. 그러니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더 이상 상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다 터진 거라 시모한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고 제대로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크게 동요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좋게 넘기다가 제대로 화내니까 시모가 많이 놀란 눈치였어요. 급기야는 펑펑 울면서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여행이고 뭐고 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예약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가냐고 그냥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하고 시모는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리고 도착해서 제게 이야기 좀 하자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고는 본인이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다고 며느리하고 아들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욕심부렸다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오는 동안 차 안에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더라고. 아유, 이래서 돈이 무섭다고 하나 봐. 나는 그저 우리 며느리하고 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어. 다른 뜻은 조금도 없었어, 정말이야. 주변에서 돈 문제로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걸 많이 봐서 그런가. 혹시 너랑 네 오빠도 그러는 거 아닌지 걱정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도 내가 적당히 해야 했던 건데 그만 선을 넘어버렸네. 걱정이 너무 앞선 나머지 네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을 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며느리 볼라치 없네. 다시 한번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너한테 재산 이야기 일절 안 끊을게. 그러니 나한테 화난 거 있으면 여기서 다 풀자.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부담스러워하고 스트레스 받는 줄 몰랐어. 하긴 내가 성급하게 말하기는 했지. 다 내 잘못이야. 며느리 생각한다고 한 행동이 널 힘들게 할 줄은 몰랐어. 어른이라고 다 어른은 아닌가 보다. 이렇게 며느리 마음 하나도 모르면 어쩌면 좋니. 시모는 제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고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점차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차에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했나
짚게도 하고 미안하다며 우는 시모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까는 제가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간 쌓였다고 해도 그렇게 말씀드릴 게 아닌데. 버릇없이 굴어서 제가 죄송해요. 이날 시모와 그간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며 쌓인 감정을 다 풀어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재산 문제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도 가만히 있는데 본인이 너무 오버한 것 같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했고 시모에게 화낸 걸 다시 한번 사과하고 잘 풀었어요. 다시는 친정일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모와 잘 지내보려고 했죠. 재산 문제만 아니면 정말 좋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물론 이마저도 착각이었죠. 저희 친정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제게 잘해준 거였어요. 저는 그걸 몰랐기에 재산 문제만 빼고 본다면 정말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이번 일을 기점으로 더 이상 저희 친정엄마의 건물에 큰 관심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시모와 싸울 일도 없어서 좋더군요. 그렇게 시모와의 문제는 모두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싸웠다는 것도 까맣게 잊을 만큼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2년 후에 친정엄마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음에 준비할 새도 없이 너무도 갑작스런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훈아. 오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세상에 이렇게 갑자기 떠나는 법이 어디 있어? 아직 엄마한테 못 해준 게 참 많은데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라고. 저는 친오빠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군요. 엄마는 아빠 먼저 보내고 홀로 저와 오빠를 키우셨습니다. 충분한 여유가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자식들에게 더 보태주겠다고 아득바득 아끼며 살아오신 분이에요. 매정하게 지원을 딱 끊고 우리 보고 알아서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보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 헤아리지 못할 깊은 뜻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오빠와 제가 스스로 경제관념을 형성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으셨던 거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물려주고자 옷도 잘 안 사입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억척스럽게 모으셨습니다. 그렇게 노력하며 모은 만큼 자식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믿음 하나 때문에요. 그래서 엄마의 죽음이 더욱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엄마의 도움 없이 우리 힘들어 잘 컸으니 이제 우리 걱정 그만하고 엄마를 위해 잘 살라고 괜찮다며 고집 피우셨어요. 진작에 뜯어말리지 못한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럼 조금이라도 엄마를 위한 삶을 살다 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의 메아리만 들려왔습니다. 평생을 자신보다 자식을 위해 살아온 엄마의 삶이 너무 가엾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듯 아팠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저 엄마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께서 제 손을 잡고 얼마나 상심이 크냐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새아기, 괜찮니? 얼굴 좀 봐. 그새 못 쓰게 됐네. 어머니. 아이고 이걸 어쩌면 좋아. 하루아침에 갑자기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 시모는 슬프게 우는 저를 꼭 안아주더니 분명 좋은 거 가셨을 거라고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보내드리자고 했습니다. 이때 시모와 남편에게 어찌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오빠와 저는 많이 힘들어서 경황이 없을 거라며 신경 쓰지 않게 우리 대신 장례를 살뜰하게 챙겨주셨습니다. 손님도 잘 맞이해주고 식사도 대접해 주셨어요.
남편 역시 저와 오빠의 식사를 챙기며 정성껏 위로해줬고요. 엄마를 잃고 많이 힘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시집 한번 잘 갔구나. 시모와 남편 덕에 큰 힘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얼마 후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잠시 화장실에 갔다가 빈소로 돌아가는데 시모가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디 가시냐고 부르려고 했지만 황급히 사라지는 통에 부르지도 못하고 그 뒤를 따라갔죠. 시모는 외진 곳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길래 저리 심각하게 이야기하나 싶어서 조심히 들어봤는데 글쎄 저희 엄마 재산에 관해서 말하고 있더군요. 이때 알았어요. 그동안 시모가 제게 잘해준 이유와 앞으로 어찌할 생각인지 모든 걸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니까 왜 그래? 한시가 급한데 나중은 무슨... 새아기 화장실 간 김에 몰래 데리고 온 거니까 긴 말할 거 없어. 짧게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 이따가 손님 한 명이 올 거야. 손님? 손님 누구? 그때 엄마랑 같이 상담받은 변호사 있잖아. 뭐? 엄마 이러다 쟤 또 난리 친다니까. 지금은 너무 일러. 장모님 장례 다 끝나고 나중에 천천히 기회 봐서 이야기하면 되잖아. 그러다가 변호사 오빠한테 다 뺏기면 어쩌려고. 재산 문제는 빨리 해결할수록 좋은 거야. 내가 새아기 오해 사지 않게 잘 이야기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바람만 잡아. 알겠지? 아이, 그래도 너무 이른데. 장모님 장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재산 이야기 꺼낸다고 난리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옆에서 잘 잡아주면 되잖아. 아무리 그래도 지금 빨리 처리하는 게 나아. 그러다 괜히 새아기 오빠한테 다 빼앗기면 어쩔래? 변호사라 법적으로 빠삭한데 알게 모르게 미리 손 써놓으면 어쩌려고. 넋놓고 있다가는 다 빼앗길지도 몰라. 그러니 우리도 그만한 대비를 해놔야지 않겠어. 너도 그렇지만 나도 그동안 새아기한테 공들인 게 얼만데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꼼짝 못하고 음식이 몸에 다 해서 바치는데 나는 되려 며느리한테 그러고 있잖아. 성질 같아서는 확 잡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하여튼 재산만 물려받아봐. 그럼 앞으로 얄짤 없어. 너도 정신 똑바로 차려.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한순간이야. 뭐 그렇기는 한데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옆에서 새아기 오해하지 않게 그냥 바람만 잡고 있어. 알았지? 몰래 둘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 왜 이렇게 내게 잘해주시나. 정말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재산을 노리고 연기했던 거였어요. 시모의 말을 들으니 남편이 제게 한 행동도 다 거짓이었나 싶더군요. 저는 이날 엄마도 잃고 믿었던 시모와 남편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혼란스럽더군요. 큰 배신감에 그저 넋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걱정되는 척 가식 떨며 연기하는 시모와 남편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었죠. 이럴수록 감정에 치우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모가 어떤 남자를 데리고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는 제게 변호사라며 소개시켜 주더군요. 인사하렴. 최 변호사님이라고? 널 도와주실 분이야. 저를 도와주시다뇨? 뭘 어떻게요? 우선 여기서 이야기할 게 아니니 저기 조용한 곳에 가서 따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아니요. 여기서 말씀하세요. 조문객 올 텐데 상주가 자리 비우면 안 되죠. 잠깐이면 돼. 너 아니어도 상주할 사람 많아. 시모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오빠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빠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경계하기 위함이겠죠. 그게 뻔히 보여서 비씩 웃음이 나더군요.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세요? 보면 안 될 사람이라도 있나 보죠. 어? 아니 그게 아니고
너한테만 기냐 할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쪽으로 와봐. 시몬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한쪽으로 이끌었고 남편까지 합세해서 그쪽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러고는 예상한 대로 친정엄마 재산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부인 장례 중에 이런 이야기에서 조금 그렇게는 한데 그래도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으니 내가 이렇게 모셔왔어. 지금 네가 사부인 잃고 많이 힘들 때잖아. 뭐가 뭔지 정신 없을 텐데 내가 대신 도와주려고 그러지. 너는 그냥 신경 쓸 것 없이 나한테 다 믿고 맡기면 돼. 뭐를요? 모기는 재산 문제지. 장례 끝나면 하나둘씩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재산도 처리해야 하잖아. 그 전에 내가 미리 준비해 놓겠다는 말이야. 그걸 어머님이 왜요? 아직 장례도 다 안 끝났는데 벌써부터 재산 문제 이야기하시는 건 너무 섣부른 거 아닌가요? 거기다 저랑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잖아요. 그랬지.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니. 사부인 그렇게 간 거 나도 마음 아파.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어차피 장례 끝나면 차차 해야 할 일이야. 그 전에 내가 알아서 해주면 너도 편하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래 여보. 너무 안 좋게만 생각하지 마. 엄마는 당신 위해서 이러시는 거잖아. 그럼 내가 우리 며느리를 얼마나 위하는데. 지금 우리 지은이는 그 누구보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잖니? 내가 널 위해 뭘 해주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미리 재산 문제 정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너보다 더 살았고 여러모로 도움 줄 수 있는 어른이니까. 장례 끝난다고 모든 게 다 끝나는 건 아니잖아. 사부인 떠나보낸 마음 그거 한참 간다. 어쩌면 평생 마음의 짐처럼 남아있을지도 몰라. 계속 정신없고 힘들 텐데 이럴 때 대신해서 내가 도와주면 좋잖니. 여러모로 편할 거야.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당신 생각을 얼마나 하시는데. 나도 처음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싶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오빠가 변호사인데? 굳이. 그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려고 그런 거지. 무슨 일이요?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나 네 오빠가 재산 빼돌리고 그럴까 봐 그러지. 네 오빠가 변호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어머니! 그래 알아. 네 오빠 그럴 사람 아닌 거. 그래도 사람 일 모르는 거잖아. 혹시나 너 몰래 다른 생각이면 어쩌니? 사람이란 게 돈 앞에서 한없이 약해진다는데. 과연 그 큰 돈을 너와 나누고 싶겠어? 변호사니까 법적으로 너 몰래 뭔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드라마나 주변의 이야기 들어본 재산 문제로 더러운 걸 많이 본다더라. 그런 일 없으면 천만 다행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만약에 너 몰래 다른 꿍꿍이 가지고 있을까 봐 그래. 이렇게 너 생각해주고 걱정해주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 알지? 저기 내가 모시고 온 최 변호사님 재산 문제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결하시는 분이야. 내가 소개받고 어렵게 모셨어. 수임료는 조금 비싼데 그게 뭐 대수니? 어차피 사부인 건물 물려받으면 그깟 수임료 껌인데 뭐. 그나저나 사부인 건물 현 시세가 어느 정도 되나? 아무리 값이 올랐다고 해도 둘이 반 나눠 갖고 세금 떼고 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아니라 반씩 가르지 말고 네가 더 갖는 건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보니까 오빠보다 네가 사부인께 더 잘했잖아. 네 오빠는 일 때문에 바쁘다고 사부인 잘 챙겨드리지도 못했고 네가 거진 다 챙겨드리지 않았니? 공부할 때 네 오빠한테 돈도 더 많이 들어갔다면서. 내 생각에는 네가 더 챙겨받아도 될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랑도 대충 이야기해봤는데 네가 자식으로서 더 잘했다는 기여도만 인정되면 해볼 만하다. 어떻게 생각 있니?
오빠라고 미안하게 생각할 것 없어. 자식이 부모한테 한 만큼 탔겠다는데 뭐가 문제야. 다 이해해 줄 거야. 그래서 오빠보다 더 챙겨받아서 어머님하고 당신 뱃속을 채우려고?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네 돈인데 우리가 왜? 그래, 여보. 엄마랑 나는 당신 돈에 조금 더 욕심 없어. 당신이 행복해, 우리가 행복한 것뿐이야. 남도 아니고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엄마 며느리잖아. 그럼 우리 편이지. 우리 편 응원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 참 웃기네. 우리 오빠는 남이니? 내 오빠고 너한테는 형님이야. 그런데 뭔 편을 나눠? 대체 언제까지 날 위하는 일이라고 가식 떨 건데. 진짜 역겨워서 못 봐주겠네. 어머니하고 당신이 원하는 건 그저 우리 엄마 재산이잖아. 참 웃긴다. 우리 엄마 물려주시는 돈이고 내가 받을 재산인데 왜 당신들이 탐을 낼까? 진짜 이해할 수가 없네. 당신하고 어머님이 이렇게 속물인 줄 몰랐어. 알았다면 결혼 같은 거 안 했을 거야.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사람 마음을 그런 식으로 왜곡할 수 있어? 아유, 그만해. 지금 세상에 속이 속이겠니? 사부인 늙고 힘드니까 예민해서 그런 거야. 괜찮다, 세아가. 나는 다 이해한다. 그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당장 결정하는 소리 아니야. 다 생각해보고 천천히 이야기해줘. 우리는 얼마든지 너 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만 잊지 마렴. 아니요? 생각이고 나발이고 시간 끌 마음 없어요. 이렇게 변호사까지 대동하셨는데 그냥 이참에 끝을 보시죠. 어머님하고 당신이 원하는 재산 문제 논앞에서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당신 변호사라고 했죠? 우리 오빠도 변호사니까 같이 이야기 좀 하죠. 그러자 시모와 남편이 당황해서는 오빠가 알면 좋을 거 없다고 말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둘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군침 흘리던 재산은 당신들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톡톡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오빠, 어머니하고 남편이 오빠 못 믿겠다고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 엄마 장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나더러 이 사람 통해서 재산 정리하라더라. 글쎄 오빠가 나 몰래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대. 그런 거 오빠가 이야기 좀 해봐. 우리 둘은 돈으로 갈라질 남매가 아닌데 자꾸만 오해를 하셔서 말이야. 제가 크게 소리치며 이야기하자 장례식장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우리 쪽으로 쏠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오빠의 눈치를 살피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러던 그때 제 옆에 있던 변호사가 오빠를 보더니 순식간에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를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선배님? 뭐야? 둘이 아는 사이야? 연수원 후배야. 내 밑에서 잠깐 일도 했고. 오랜만이네. 여기서 이렇게 다 만난다. 어떻게 일은 잘 돼가? 나보다 먼저 일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 차렸다는 소식은 들었어.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볼 줄은 몰랐네. 그래서 날 상대하는 변호사로 왔다는 거지? 아닙니다. 제가 감히 선배님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선배님인 줄 알았으면 이 자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저기 사모님, 저는 이 사건 안 맡겠습니다. 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도 다 받아놓고 이제 와서 못 맡겠다니. 상대가 선배님인 줄은 몰랐죠. 받은 돈은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일 더 크게 키우지 마시고 여기서 그만두세요. 저 말고 다른 변호사 찾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아마 소용없을 겁니다. 선배님, 보통 변호사 아니시거든요. 업계에서 실력 하나로 인정받으신 분이라 그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다들 선배님 이름만 들어도 기겁할걸요? 거기다 검사 출신이었는데 인맥 무시 못해요. 거기다 소속되어 있는 로펌도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곳이라고요. 뭐라고요? 검사 출신? 네, 맞아요. 저희 오빠 변호사 일 하기 전에 검사였어요. 아니, 그걸 왜 이제 말해? 진작 말했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남도 아니고 당신 가족인데 어떻게 그걸 말도 안 해주고 비밀로 할 수 있어. 가족이란 말 참 잘도 갖다 붙이네. 당신들 우리 오빠 등에 칼 꽂으라고 했어.
그래놓고 어디서 가족이란 소리를 입에 올려? 그리고 난 비밀로 한 적 없는데. 당신 만나기 전에 검사일 그만두고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어. 검사 생활 그렇게 오래 안 했거든. 그래서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던 거고. 그래도 말했어야지. 왜? 말하면 뭐가 달라지니? 우리 오빠가 검사 출신인 변호사란 건 알았어도 너희 엄마고 너 우리 엄마 재산 노렸을 거잖아. 노리다니. 그래, 세아가 말이 너무 심하구나. 사람들도 다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너 걱정돼서 챙겨주려고 한 거지.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어. 가식적인 연기 그만 집어치워요. 나 다 들었어요. 몇 시간 전에 어머님하고 당신하고 둘이 나눈 대화. 몰래 숨어서 다 엿들었거든. 당신들 그동안 나를 참 잘도 속였더라. 위하는 척, 걱정하는 척, 가증스런 연기로 날 감쪽같이 속였어. 겉으로는 챙겨주는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있었던 거잖아. 어머니, 이제 그만 본 얼굴을 드러내시죠.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나한테 다 들켰으니까. 제가 다 들었다는 말에 남편과 시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편은 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시모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무마해보려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서 저더러 잘못 들은 거라고 어물쩍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필요 없고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요. 더 이상 가식덩어리인 당신들과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계속 발뺌해요. 그래봤자 난 어머님 아들하고 이혼할 거예요. 마침 변호사도 데리고 오셨으니 여기서 이혼소송 맡기면 되겠네요. 딱 보니까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면서 물고 늘어질 게 뻔하거든요. 저야 깔끔하게 도장 찍고 싶지만 고분고분하게 도장 찍고 이혼하게 두지 않으실 거잖아요. 어머님은 그렇게나 제 재산에 눈독 들고 계신 분이니까. 엄마 있고 정신없는 틈을 타서 저와 오빠를 이간질할 생각이잖아요. 저 꼬득에서 엄마 재산 챙겨 먹으려고. 정말 거지근성 대단하네요. 본인 재산도 아니면서 왜 남의 재산에 그리 관심이 많은지. 처음부터 이럴 생각으로 저한테 잘해주신 거죠? 아까 들어보니까 저한테 공 많이 들이셨다면서요. 성질 같아서는 확 쥐어잡고 싶은데 그럼 내가 이혼하자고 할까봐. 재산 하나 바라고 그간 열심히 공들였는데 그게 다 무너지면 아까워서 참은 거죠. 그런데 이거 어쩌나. 엄마 재산밖에 코앞에서 다 무너지게 생겼네. 이 사람한테 이혼 소송 맡겨요. 난 우리 오빠한테 맡길 테니까. 아까 이 사람이 하는 말 다 들었죠? 우리 오빠 이쪽 계통에서 유명한 사람인 거. 우리 오빠지만 일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난 믿고 맡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혼 도장 찍게 해줄 거니까. 오빠 들었지? 엄마 장례 끝나자마자 이 가식적인 집안이랑 영 끊게 해줘. 그리고 나 이 인간한테 엄마 재산 한 푼도 못 줘. 그건 걱정 마. 1원 한 장도 안 주고 이혼하게 해줄게. 오빠는 자신 있는 웃음을 지으며 시모와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과 시모는 정말 이혼할 거냐면서 저한테 너무 감정적으로 구는 거 아니냐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심지어 다 들킨 마당에 끝까지 저더러 잘못 들은 거라고 우겼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혼을 밀어붙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든 더 챙기려고 변호사를 탁달하는 듯 했으나 오빠의 명성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지 아무도 남편의 사건을 맡아주지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 변호사를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도 오빠를 상대로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돌고 돌아 좋게 합의하자면서 제게 죽는 소리를 해댔어요. 저는 남편에게 더 받을 생각도 없고 본인이 해온 만큼만 받고 떨어지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어요. 그러자 고맙다면서 당장 이혼 도장을 찍더군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크게 잃을 것도 없고 그저 사람 하나 잘 걸러냈어요. 엄마를 떠나보내고 이혼까지 겪으면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좋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들에게도 좋은 교훈이 되었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그들의 걱정과 달리
오빠와 좋은 남매 사이를 유지 중입니다. 결혼할 사람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 돈에 연연하지 않아요. 전 남편 덕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 싶네요. 그럼 여기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